우선 새학기의 시작을 앞두는 시점에 본 사업과 학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에 관심을 갖고 찾아주신 예술강사 및 운영학교 선생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2024년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충북지역 사업 설명회는 교육활동을 운영하심에 있어서 예술강사와 담당교사가 각각 어떤 역할과 업무를 수행하시는지 함께 안내를 드렸을 때 좀 더 효과적으로 사업의 내용을 전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예년과는 다르게 예술강사와 운영학교가 함께하는 시간으로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국악 분야 협력 수업 연수가 예정되어 있으니 마지막 일정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의 공동사업으로서 전국의 17개 시도교육청과 자치단체의 협조로 추진되고 있으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관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악, 연극, 영화, 무용, 만화 애니메이션, 공예, 사진, 디자인 이렇게 총 8가지 분야 각각의 예술 전문 인력과 교육 자원을 학교 수요에 맞게 지원함으로써 전국의 초중 고등학생들에게 예술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술 전문성과 학교 교육 과정을 토대로 예술 강사와 교사가 협력하여 기존의 공교육에서 접하기 어려운 다양한 분야별 예술 교육을 운영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시면 교육진흥원에서 배포하는 2024년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안내 책자가 열람 가능하시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저희 홈페이지에도 업로드 해놓을 테니까요. 나중에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충북 운영기간 소개드릴게요. 저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문화예술교육센터는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충북 운영기관으로서 충북도청과 교육청, 교육연수원 등 다양한 유관기관의 협력을 통해 사업을 실행하고 있는데요. 지역과 대학 내 다양한 인적, 물적 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전담 인력을 예술 및 교육 분야 전문 인력으로 구성하는 등 사업의 전문성과 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센터장님이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현재 저희 운영기관은 센터장님과 상임의 전담 인력이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에 투입되어 있습니다. 담당자별 번호나 주요 문의사항에 대한 빠른 안내는 카카오 채널 또는 센터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 안내에 앞서서 진행 중 발생하는 간단한 문의사항을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에 접속하셔서 올려놔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질의응답 순서는 전체적인 안내가 마무리된 이후에 진행할 예정이고요. 혹시 그 안에 질문 내용을 잊으실 수도 있으니 지금 앞에 QR코드 스캔하셨다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뒤에 한 번 더 보여드리니까 급하게 카메라 꺼내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주요 교육활동과 관리사항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술강사 등록 및 운영학교 지원 신청 안내입니다. 먼저 올해 사업에도 많은 학교에서 접수를 해주셨었는데요. 신청해주신 만큼 선정해드리지 못한 부분 너그러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보통 9월에서 12월 사이에 관련 일정들이 추진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예술강사분들과 운영학교에서는 작년 하반기에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셨을 텐데요. 접수 시기가 되면 진흥원과 교육청을 통해서 각 학교로 접수 안내 공문이 발송되고 저희 운영기관에서도 예술강사 및 운영학교 담당교사분들에게 접수 안내 문자를 드리고 있는데 종종 그래도 시기를 놓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기간 외에는 추가 접수가 불가능하시니 유의하셔가지고 올 하반기에 진행되는 2025년 사업 접수에 꼭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술강사분들께서는 학교 배치 시수 471시수와 법정 의무교육 5시수, 연간 총 476시수까지 활동이 가능하십니다. 금년도부터 476시수 내에 법정의무교육 5시수가 포함되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요. 이전과 마찬가지로 타 지역을 포함해 배치된 전체 학교의 월별 출강 시수 합계가 59시수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운영학교에서는 연간 최소 68시수에서 최대 450시수까지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분야별 최소 시수는 34시수 이상 신청을 해주셔야 되고요. 미만의 경우에는 선정이 불가능합니다. 아래 예시에 보이는 것처럼 만약에 연극 34시수, 공예 34시수 이렇게는 두 분야를 신청하셨기 때문에 합계가 총 68시수로 선정이 가능하신 상태인데요. 만약에 학교에서 연극을 34시수 이렇게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이제 전화를 드려서 68시수로 혹시 시수를 올려주실 수 있으신지 이걸 좀 권유를 드리게 됩니다. 요거는 좀 참고하셔서 접수 때 진행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학교 예술강사 지원 사업에서 각 교급별로 적용되는 일시수의 범위는 화면에 보이시는 것과 같습니다. 초등학교의 경우 40분 수업이니까 3교시를 수업하면 120분으로 20수가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교급과 관계없이 교시를 기준으로 일시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중 고등학교 모두 3교시 수업을 진행하셨을 경우 3시수로 적용이 됩니다. 다음은 분야별 교육과정 지원 영역입니다. 저희 사업의 교육과정은 교과와 창의적 체험 활동 이렇게 두 가지 교육과정으로 운영됩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국악, 연극, 무용만 교과로 운영이 가능하고요. 고등학교의 경우는 8개 분야 모두 교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예술강사분들 중에는 교과와 창의적 체험 활동 모두 출강이 가능하신 A 유형 강사분들과 창체만 출강이 가능하신 B 유형 강사 이렇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져 있으니 학교에서 교육과정 선택하시거나 변경하실 때 꼭 참고하셔서 진행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담당교사 온라인 시스템 권한 신청 안내입니다. 오늘 참석하신 운영학교 선생님들 중에서도 새로 이 사업에 대한 업무를 맡으신 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학교 예술강사 지원 사업에서의 거의 모든 대부분의 업무는 온라인 시스템에서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업무를 맡게 되셨을 때 반드시 담당 교사의 온라인 시스템 가입과 소속 학교의 권한 등록 절차가 필요한데요. 저희가 등록되어 있는 운영학교 담당 교사 연락처로 업무 협조 연락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소속이 변경되시거나 담당자가 변경되셨을 때도 꼭 저희 운영기관으로 연락을 주셔서 권한 삭제 또는 담당자 변경 내용을 공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문자로 안내를 받으시는 게 조금 불편하신 선생님들 계실 것 같아요. 그러면 앞서서 안내드렸던 저희 운영기관 카카오 채널 등록해 주시면 카카오톡으로도 발송이 되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배치 관련 안내 드리겠습니다. 2월 내내가 정규 배치 기간이었다가 보니까 문의도 많고 저희도 좀 바쁜 일정을 보냈었는데요. 배치 관련해서 여러 의문점들이 좀 있으셨을 것 같아 안내를 드립니다. 우선 1차 정규 배치는 상호희망 재배치로 이루어졌습니다. 1차 배치 결과 조회일 이후에 재배치 접수를 하지 않으셨던 학교에서 문의 전화를 많이 주셨습니다. 1차 배치는 전년도 사업 접수 당시에 각각 상호희망 재배치 신청을 했던 학교와 강사에 한해서만 진행되는 배치라는 점 착오 없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상호 재배치는 학교와 강사 각각 최대 2순위까지 신청이 가능하시고요. 학교와 강사가 서로 재배치를 희망했을 때 각 1개교 1강사 이렇게 재배치가 되는 제도입니다. 재배치 신청은 앞서 안내드렸던 대로 전년도 사업 접수 당시, 그러니까 차년도 사업 접수 시에 신청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예술강사 접수 시기가 운영학교 접수 시기보다 조금 더 빨리 진행된다는 점을 고려하셔서 재배치를 희망하신다면 학교에서 조금 더 이르게 강사님과 상호 협의를 진행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상호희망 재배치는 충북지역 학교와 강사 간 배치만 가능하시고요. 기준 시수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호희망 재배치 이후에 본격적인 배치가 진행되는데요.
이 2차와 3차 배치에는 예술 강사가 한 회차당 3순위까지 희망학교를 신청하실 수 있고요. 신청 결과와 적임자 판단 기준에 의해 배치가 진행됩니다. 분야별 기준시수를 정규 배치되어 확보하신 강사분들은 기간 중에 배치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운영학교 선생님들께서는 여기서의 기준시수라는 것이 조금 생소하실 텐데요. 일부 선생님들께서는 지난주 2차 정규 배치 결과를 확인했더니 우리 학교는 강사님이 배치되긴 했는데 시수를 일부만 받으셨다, 또는 한 분야에 두 분이 배치가 되셨다, 이런 경우가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 기준시수 적용 지침 때문인데요. 강사님들이 신청해주신 배치 결과와 적임자 판단 기준에 맞춰서 배치를 진행하다 보면은 정규 배치가 모두 종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학교에도 배치를 받지 못하시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기준시수라는 것을 적용을 하는데요. 기준시수는 당의 지역별로 선정된 학교 현황과 예술강사 수를 고려하여서 분야별 평균 구간을 설정하고 배치 시수가 이 분야별 구간 안에 진입하게 된다면 정규 배치 기간 중에는 더 이상 배치 신청을 할 수 없는 제도입니다. 기준 시수는 1차 정규 배치인 상호희망 재배치, 그리고 3월부터 매주 진행되고 있는 추가 배치에는 적용이 되지 않고요. 2차와 3차 정규 배치에만 적용되는 점 안내드립니다. 배치 기간에 전화 주시는 강사님들 중에서는 전년도 기준 시수로 시수 계획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기준 시수는 학교 선정 시수와 강사 수를 토대로 산출되기 때문에 매년 변동이 되고 있습니다. 확인 필요하신 경우에 꼭 운영기관으로 미리 연락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배치 기간 중에 가장 문의가 많은 부분이 바로 적임자 판단, 즉 배치 기준입니다. 화면에 정규 배치와 추가 배치에 대한 각각의 기준이 나와 있는데요. 정규 배치와 추가 배치가 사실상 거의 유사하지만 5순위 사업 참여 연차와 6순위 근거리의 판단 순서가 다르게 진행됩니다. 단 추가 배치에서는 0에서 100 사이의 저시수를 받으신 강사분을 우선적으로 배치를 해드린 다음에 판단 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신청자 중에 저시수 강사가 없거나 2명 이상일 때는 적임자 판단 기준에 맞춰서 저시수 강사분들 사이에서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추가 배치는 타지역 강사와 타지역 학교도 신청이 가능하고요. 학교와 동일한 지역이나 생활권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배치하게 됩니다. 강사님들이 근거리가 1순위인 걸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보통 강사님들이 학교를 신청하실 때 1순위에서 4순위 이제 고려 판단 기준이 동일한 조건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보통 5순위나 6순위에서 한가름이 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럴 것 같습니다. 잠시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배치 과정이 진행되는 중에 또는 배치 기간 이전에 운영학교 선생님들께서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강사님들께서 3순위까지의 배치 신청을 하실 때 참고하시는 것이 바로 학교에서의 접수 당시 작성하셨던 학교 정보와 운영 계획입니다. 대부분의 강사 선생님들께서 복수의 학교를 출강하시게 되는데요. 학교와의 거리뿐만 아니라 대상 학년, 출강 요일과 운영 시간 등이 배치 신청에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배치 후에 출강 일정이 협의되지 않아서 배치가 번복이 된다면 학교와 예술 강사 양쪽 다 제 시기에 교육 활동이 진행되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접수 당시와 변동 사항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이를 온라인 시스템에 적용을 해주시고요. 예술 강사분들은 배치 신청 시 반드시 학교 운영 계획을 확인하시고 접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교와 예술 강사 운영 변경 신청 또는 시수 변경, 월별 시수 변경 신청은 조금 더 뒤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술 강사와 운영학교 3차 정규 배치 결과는 온라인 시스템에서 조회 가능하시고요.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내일 오후 6시 이후에 조회가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배치가 완료되고 나면 출강 전에 담당 선생님과 강사님께서 사전 협의를 위한 일정 조율을 해주셔야 합니다.
정규 배치에서 배치받지 못한 시수는 3월부터 추가 배치를 통해 배치가 상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서 안내드렸듯이 추가 배치에서는 기준 시수를 적용하지 않고요. 타 지역 강사님도 배치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아직까지 배치가 되지 않으신 학교에서는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출강 전 사전협의 안내드립니다. 사전협의는 예술강사의 학교 방문을 통해서 연간 출강 시수의 배분과 차시별 운영계획, 교육장소 등을 협의하는 과정입니다. 방문협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비대면으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실시 후에는 협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예술강사께서 사전방문 보고서와 월별 출강 계획서를 온라인 시스템 내에 작성 및 등록을 해주시고요. 담당 교사께서 내용을 확인하신 후에 승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과정은 출강을 위한 예술강사의 근로계약 체결 과정이므로 이후 과정의 소요기간을 고려하셔서 반드시 첫 출강일 최소 7일 전까지 작성과 승인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곧 새학기가 시작돼서 3월부터 곧바로 예술강사님께서 출강하실 학교가 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아직 올려주신 게 몇 건 없어서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첫 출강일 이전에 사전 방문 보고서와 월별 출강 계획서 작성하시고 승인도 해주시고 계약 체결하실 수 있도록 안내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력조회 실시 부분입니다. 각 학교로 배치된 예술강사님의 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력조회는 운영학교에서 실시 협조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교육진흥원 및 지역 운영기관은 아동 관련 기관이 아니므로 조회가 불가합니다. 예술강사 사전 방문 협의 시 동의서 작성과 함께 동의서 작성 함께 진행하셔서 실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련 서류는 운영기관으로 제출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학교 자체 보관해 주시되 특이사항 발생 시 운영기관으로 꼭 내용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자재 신청 안내입니다. 먼저 예술강사 기자재 대여는 사진, 만화, 애니메이션, 디자인 분야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신청 기간은 별도로 안내해드릴 예정이고요. 대상 분야별 대여 품목은 확인하셔서 온라인 시스템 관련 메뉴에서 기간 내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영학교 기자재 지원은 국악 분야를 제외한 7개 분야가 대상입니다. 7개 분야의 최초 선정학교거나 과거 지원된 기자재의 내용 연수가 8년 경과된 학교이면서 교과과정 및 창의적 체험활동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청 관련 별도 안내 공문이 발송되니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분야별 목록 확인 후에 담당 선생님께서 온라인 시스템 관련 메뉴에서 기간 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담당 교사가 변경되시거나 선정 분야에 변경이 있는 경우 기자재 관리 및 인수인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사용이 원활하지 않은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협력 수업에 관한 내용인데요. 학교 예술강사 지원 사업은 예술강사와 담당교사가 교육 현장에 함께 투입되어 상호 협력하여 수업을 이끌어 나가는 협력 수업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협력 수업에 대해서는 예술 강사님별로 또 담당 선생님별로 아주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저희 운영기관에서는 몇 해 전부터 예술 강사와 교사가 함께하는 독서 모임이나 연수 등을 통해서 이 협력 수업과 관련해 꾸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만 동상이몽이라는 말처럼 각자의 역할과 입장의 차이가 있다 보니 이 실제 현장에서 협력 수업이 실현되는 것이 참 쉽지 않더라라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때문에 이제 작년부터는 총무교육청과의 논의 끝에 연구를 통해서 지역 특성과 교육 현장을 고려한 분야와 교급별 협력 수업안을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아까 센터장님께서도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작년에 처음으로 가장 수요가 많은 국악 분야 연구를 추진했고요. 그 결과에 대한 연수가 이후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협력해서 수업하시지만 예술 강사께서 수행평가를 포함한 학생평가를 진행하시는 것은 불가하므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에서는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면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진흥원에서 배포하는 24년 협력 수업 안내자료 열람하실 수 있으니까요.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앞의 과정들을 통해서 교육활동을 진행하신 후에는 출강 결과 등록과 확인 절차를 밟아주셔야 합니다. 매월 말일까지 한 달간 진행한 교육활동 사실을 예술 강사님께서 온라인 시스템 내에 입력을 해주시면 이길 5일까지 담당 교사님께서는 예술 강사께서 올려주신 출강 내역과 근태 결과를 확인해 주십니다. 운영학교의 출강 확인은 강사비 지급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때문에 해당 시기에 부재하시거나 담당자가 변경되시면 꼭 업무 미입 또는 인수인계를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간혹 휴업일 등의 관계로 일정이 앞당겨질 수 있고요. 그때는 온라인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번호로 저희가 안내 문자를 보내드리니까요. 꼭 기간 준수하셔서 출강 결과 등록과 확인 절차 부탁드립니다. 또 운영학교에서 출강 결과 확인을 하시는 과정에서 근태 결과를 체크하시도록 되어 있는데요.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지각 또는 결강, 결근이 발생한 경우 해당 시수와 관련 세부 내용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결강 등의 근태 상황 발생 시 협의하시어서 보강을 진행해 주시고요. 그 외에 학교 운영 일정에 변동이 생기거나 예술 강사님의 휴가 등으로 기존 수업 계획에서 변경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사전 연락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자녀 시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꼭 추후에 협의하셔서 보강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중간협의 안내드립니다. 이 부분은 강사님들과 운영학교 담당 선생님들께서 잘 모르시는 부분들일 것 같은데요. 중간협의는 학교별 시수를 50% 정도 진행하셨을 때 배치 시수 중 1시수를 중간협의 시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주로 교육활동 현황을 중간 점검하고 남은 일정과 수업의 방향에 대해 논의하시게 되면서 수업 시수로 배정된 1시수를 활용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예술 강사와 교사 간 상호 협의 후에 선택 진행하심을 권고드립니다. 이 중간협의 과정에서 출강 계획 또는 시수 등의 변동이 생기셨다면 월별 출강 계획 변경 신청 과정을 꼭 거쳐주셔야 합니다. 월별 출강 계획 변경 신청은 예술 강사님께서 온라인 시스템 내에 작성 후 등록을 하시면 담당 선생님께서 내용 확인 후 승인을 해주셔야 하고요. 시수 포기를 포함해서 배치된 시수가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우, 그리고 출강 기간에 변동이 있는 경우, 운영 일정 조정으로 전체 배치 학교 월별 시수 합계 59시수가 초과하는 경우, 그리고 교육 내용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 모두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변경된 월별 출강 계획서를 기준으로 필요시 변경 근로계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엔 운영학교에서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입니다. 학교 기본정보에 해당하는 내용은 온라인 시스템 기본정보관리 메뉴에서 자체 변경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아까 배치 설명드릴 때 잠깐 안내를 드렸었는데 운영시간, 교육시작월 등의 운영계획에 해당하는 내용은 배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있다면 예술강사분들이 변경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도록 온라인 시스템 접수관리, 운영계획 수정 메뉴에서 변경 적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과정과 배정 시수, 분야 변경을 희망하시는 학교에서는 우선 1차적으로 운영기관으로 문의 전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자료집에는 온라인 시스템에서 변경 신청 후 승인되기라고 적혀 있는데요. 현재 시스템 구축 중에 있으므로 별도의 안내가 있기 전까지는 앞에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운영기관으로 공문 접수를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특히 배치된 예술 강사가 있으신 경우에는 반드시 예술 강사와 상호 협의 과정을 거친 후에 운영기관으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절차를 안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술 강사 법정 외부 교육 안내입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온라인 아르떼 아카데미를 통해서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에 대한 4대 폭력 예방교육과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아동학대 신고자 의무교육을 실시합니다. 반드시 근로계약 체결하신 이후에 그리고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시기 이전에 이수해 주셔야 됩니다. 운영학교에서 이 이수증 요청하시는 학교들도 종종 있으신데요. 저희 사업에서는 일단 근로계약 체결 이후에 그러려면 출강하시고 나서 이수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해당 내용 참고하셔서 조금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료 후에는 온라인 시스템에 이수증 제출해 주시고 제출 필요로 하는 운영학교가 있으시면 해당 이수증 출력해서 전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과 변경되는 점은 법정 의무 교육 5개 과정, 총 5시수가 연간 배치 시수에 포함됩니다. 시수 계획하실 때 예술강사 선생님들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신규 강사와 유형 변경 강사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교과목별 의무 연수가 있는데요. 충북 지역은 올해 대상자가 한 분이므로 개별 안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술강사 건강검진 및 장복 결핵 감염 검진입니다. 활동 강사를 대상으로 연 1회 필수 실시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와 변경된 내용이 있는데요. 이전까지는 당해 연도에 실시한 검진이 있으시면 모두 인정을 하고 실비 지원을 해드렸었는데 올해부터는 근로계약 체결 기간 이내에 실시한 검진에 대해서만 인정을 하고 비용 지원이 가능합니다. 학교에 제출을 하셔야 해서 1, 2월 중에 채용신체 검사를 실시하셨던 강사님들이 꽤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인정이 불가하고요. 근로계약 체결 이후에 재수검 받으셔야 하니 나중에 문의 전화 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법정 의무 교육과 마찬가지로 운영학교에서 혹시 채용신체 검사 출강 전에 요청하셔야 하는 학교가 있으시다면 꼭 그래야만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출강 이후에 근로계약 체결 이후에 강사님께 요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사님들께서는 계약기간 중 건강검진을 실시하시고 실시 확인서 또는 결과 통보서를 온라인 시스템에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비용 발생 시에 지급 기준에 따라 1인 최대 5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잠복결핵 검진은 22년, 23년 미실시하셨거나 24년 신규 강사이신 경우에만 필수 대상자이십니다. 해당하시는 분께는 저희가 별도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운영학교에서 해당 검사 결과 필요로 하시는 경우에는 지난번 실시하셨던 결과지 제출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필요시에 저희 쪽으로 문의 주시면 강사님께 전달드려서 학교에서 공유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만족도 조사입니다. 학생 만족도 조사는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3월부터 12월까지 수업 시수가 1시수라도 있으신 운영학교라면 만족도 조사를 꼭 시행하시도록 권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강사별 수업 시수가 모두 종료된 후에 만족도 조사 탭에서 생성되는 개별 URL 또는 QR코드를 학생들에게 배포를 해주시면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조사 시기가 되면 만족도 조사를 꼭 해야만 하는지, 저학년도 참여를 해야 하는지와 같은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요. 특히 저학년은 경우에 따라서 온라인 설문에 직접 참여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다 보니 학부모님께 진행을 부탁드린다든지 인쇄해서 설문을 진행하시고 선생님이 직접 하나하나 입력을 하신다든지 그렇게 번거로운 부분을 좀 감수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부분 양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술 강사 선생님들도 만족도 조사 결과를 확인하시면서 한 해 수업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에 대해 고민하시는 시간 갖게 된다는 의미에서 만족도 조사 참여가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조금 더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술 강사님들과 운영학교에서 많이 문의 주시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관련 내용입니다.
신청 대상 예술 강사의 접수 절차와 관련 내용은 배부된 자료집과 운영기관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기 때문에 수업 운영에 참고하실 공통사항 위주로 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학교 배치 및 근로계약 체결 이후 휴가 개시일 30일 전까지 온라인 시스템으로 해당 신청서 및 증빙서류와 함께 접수해 주시되 대체 강사 수급과 학교 운영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가급적 접수 시기보다 조금 더 이전에 운영 기간으로 내용 공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출산휴가 기간은 공휴일을 포함한 90일이고요. 이 90일은 무조건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기간이므로 강사님이나 학교에서 90일 이전에 출강을 희망하시더라도 휴가 기간에는 교육활동을 하실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자녀 한 명당 최대 1년까지 가능하시되 출강 기간 전에는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근로계약기간 범위 내에서 휴가 및 휴직기간이 보장되므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소멸하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모두 종료됩니다. 두 가지 모두 연간 수업 일정 조정이나 경우에 따라 휴가 기간 중 대체 강사 투입 등 운영학교의 협조가 있어야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담당 선생님들께 미리 양해와 감사 말씀드리고요. 혹시 올해 출산휴가를 염두하고 계신 강사님이나 그런 강사님이 계신 학교에서는 상호 운영 계획 수립에 해당 내용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병가 및 경조사 휴가 사용 안내입니다. 병가의 경우 질병 또는 부상에 의해 출강 예정일에 수업 진행이 어려운 상황에 한해 최대 8일의 휴가 기간을 부여하고 있고요. 유급일은 최대 3일까지입니다. 경조사 휴가는 각 사유에 따라 지정된 휴가 일수에 사용이 가능하고요. 이 두 경우 모두 발생 시 예술 강사님들께서는 반드시 사전에 담당 교사 또는 운영기관으로 연락을 취해 주시고 추후 보강 진행하셔서 수업 운영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술 강사 증명서 발급은 활동 연도와 증명서 종류 관계없이 온라인 시스템에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연간 주요 교육활동 운영과 관리에 대한 안내는 여기까지 드립니다. 아까 질의응답 링크 스캔 못하시는 분들은 지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기다려 드릴게요. 이제 올해 저희 충북 운영기관에서 기획하고 있는 부대 사업 안내 드리겠습니다. 앞서 협력 수업 부분에서 잠깐 안내 드렸었는데요. 저희 운영기관에서는 충북교육청과 함께 한 분야씩 차근차근 협력 수업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국악 분야로 교사 2분과 예술 강사 2분이 음악교육과정 중에 국악 관련 주제를 가지고 다양하게 협력 수업에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연구를 진행해 주셨고요. 올해는 두 번째 순서로 무용 분야에 대한 협력 수업 연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분야별 협력 수업 연구의 결과는 자료집으로 제작되어서 해당 분야의 예술 강사, 교사분들께 배포될 예정이고요. 관련 연수 시에도 활용됩니다. 다음에 소개드릴 위글위글이 바로 그 내용인데요. 초등과 중등 교급별로 활용할 수 있는 분야별 협력 수업안을 소개하고 예술 강사와 교사 각각의 역할을 구체적인 활동을 예시로 안내하면서 협력 수업의 방향을 제시해드리고자 합니다. 잠시 후 2부에 있을 연수는 지난해 추진된 국악 분야 연구에 대한 연수이고요. 꼭 국악 분야 관련이 아니시더라도 협력 수업의 형태나 필요에 대해 이해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듯하니 끝까지 자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환경 예술교육 지구방위대 2입니다. 지금 저희는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교육자로서 또 예술교육자로서 우리가 먼저 이러한 문제들을 바르게 인식하고 생태환경 보전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을 받음으로써 공교육과 예술교육 내에서 아이들에게 생태환경 교육을 실행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보자 하는 생각에서 작년부터
관련 주제로 연수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지구방위대 연수에서 많은 관심들을 보여주셔서 올해 한 번 더 기획을 하게 되었고요. 올해도 많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미적 감각 일깨우기 스몰 토크 앤 아트 2입니다. 22년에 추진했던 예술 강사 및 교사 대상 역량 강화 연수 아트백 총 4개의 프로그램 중에 가장 만족도가 높았던 참여형 연수 프로그램입니다. 예술 작가들의 소소한 창작을 함께하고 조용한 대화를 나누며 잠자고 있는 미적 감각을 일깨우는 시간을 가져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연수와는 다르게 체험 부스와 같은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더 자유로운 사고방식으로 예술교육에 대해 접근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무심한 수달전입니다. 수달전은 지난해 생태환경예술교실이라는 부제목과 함께 추진된 기획사업이었는데요. 생태환경 예술작품 전시를 위해 무심천과 수달을 주제로 구축했던 메타버스 전시맵을 예술 강사의 수업을 통한 아이들의 창작물 전시를 위해 활용해 보려 합니다. 예술 수업의 결과를 공유하고 나눌 기회가 필요한 학교와 강사님께서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소개드린 연수와 기타 사업들은 추후 운영기관 홈페이지와 교육청을 통해 공문으로 안내될 예정이고요. 일부 프로그램은 상시 직무연수 시간을 부여해 드리고 있으니 충북 지역 예술 강사 및 교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